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비 내린 화요일인데요.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이란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제2의 중동붐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이란과 52조 원 규모의 경제협력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소식 최근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번 성과가 침체된 경제에 활로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목소리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양국 간 경협이 주로 양해각서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2부에서는요. 산업통상자원부 주영환 장관 연결해서 한이란 경제협력 의미와 과제,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총선 참패 이후 분출했던 쇄신 목소리가 새누리당 내에서 잦아드는 분위기인데요. 3부에서 당내 혁신 모임 간사인 황영철 의원을 연결해서 의견 들어봅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 지도부가 13일 청와대에서 만나 전국 현안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변화된 국정운영 방식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여야 정당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협치의 결과를 생산해낼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움직임, YTN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박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 지도부 회동이 금요일에 열리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3당 대표가 아닌 원내대표 회동으로 결정이 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청와대 회동은 우선 원내 지도부와의 회동으로 열리는데요. 네. 당연히 당 대표와의 회동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순리일 텐데. 네. 하지만 뭐 아시다시피 새누리당 지금 비대위조차 구성이 안 된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새누리당 비대위 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마냥 손 놓아 기다릴 수는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뭐 새 비대위원장이 선임이 되더라도 뭐 외부 인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당 원로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런 분이 이제 막 들어와서 지금 변화된 정치 환경에 적응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또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날은 다가오고 네. 그러니까 당장 20대 국회를 주도하고 선도하는 그 원내 지도부 회동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저는 뭐 타당한 결정이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뭐 중요한 것은 여야 간 또 청와대 합쳐서 이 대화와 소통의 물꼬가 트였다. 그 시작점이다라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그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단순히 모여서 대화하는 모습 이상을 원하는 거죠. 어떤 식이든지 간에 민생 문제에 대한 결론을 좀 도출해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자, 위원님 더 잘 아시지만 과거 이 청와대 회동 보면요.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그렇죠. 발표도 따로따로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타협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모습 잘 보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달라질 걸로 예상하세요? 저는 그 성과 낼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네. 청와대와 여야 정당이 물론 이제 무게 중심을 두는 국정의 우선순위가 또 다를 겁니다. 네. 그리고 정책이라든가 법안 그런 구체적인 방향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이 다르더라도 그래도 이번만큼만은 서로 자신들의 입장만을 내세우지 않고 네. 또 이제 서로 상대방을 설득만 하려 하지 않고 서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하는 그런 새로운 회동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 시작은 좋습니다. 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앞으로 정부는 그 새로운 원내 지도부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네. 민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런 식으로 그 기대를 밝혔고요. 또 새누리당 전진석 원내대표도 어제 그 초선 당선인들 워크숍에서 이런 말을 했죠. 앞으로 청와대와 긴밀히 협력하지만은 청와대 주문을 여과 없이 집행하지는 않겠다. 네. 이렇게 나름대로 수평적인 당청 관계의 필요성을 언급했죠. 네. 그리고 야당들도 이번 청와대 회동에서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 물론 할 말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민생 현안에 대해
충분한 협조를 구할 곳은 구하고 자신들도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밝혔는데요.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네. 또 안전하게 사는 문제 핵심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기업 구조조정 문제,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 네. 북한 핵 문제, 뭐 김영란법을 또 개정해야 되는 문제, 그렇죠. 아주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노동입법이라든가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서 여야 정이 서로 생각이 다르긴 했지만은 네. 또 한국형 양쪽 완화로 표현되는 정부 구조조정 방식을 놓고도 입장 차이가 있지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만나고 대화하면서 거리를 좁혀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위원님의 기대를 한번 지지해 보겠습니다. 자, 여야가 본격적인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탐색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 원구성 협상 자세히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 국회 운영의 두 축인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따로 맡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분위기가 정리되는 것 같은데 어제 예견하신 대로 되고 있군요. 이게 내일 오후 5시에 3당 그 원내대표가 만나서 본격적인 원구성 협상을 들어갈 예정인데요. 네. 일단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회 운영의 두 축이 국회의장 그리고 법사위원장이라고 봤을 때 상원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네. 이 두 그 자리를 한 당이 독식하는 것은 욕심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오늘은 좀 더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 국회 운영의 두 축이 되는 것을 한 당이 다 가지려 하는 것은 반의회적인 그 자세다라는 반의회적이다. 네. 저는 그렇게 그 규정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은 국회 운영이 일방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은 한 당이 다 가져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국회 관행이었고 네. 또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생각인데 오늘 그 국민의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여당과 야당이 따로 맡아야 된다. 네. 안철수 공동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모두 뭐 동시에 그런 말들 했고요. 네. 또 중요한 것은 새누리당이 어제 그 무소속 의원들을 복당시키지 않겠다. 당분간 그렇게 네, 말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인위적으로 일당이 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것은 국회의장을 안 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으로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 네.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예. 그리고 법사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 것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아직까지는 두 가지를 다 맡겠다라는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후퇴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네네. 그래도 이전보다는 다소 그 유연해진 분위기 있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일 당장 결론이 날 수도 있고요. 협상 카드로 조금 더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은 네. 일단은 20대 국회 첫 단추가 잘 깨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 그 전망이어서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네. 자, 새누리당은요, 이 차기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7월에 개최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그 전까지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기로 한 것인데요. 그렇죠. 자, 비대위 성격을 놓고 그동안 최신형이냐, 혁신형 또는 이제 전당대회 관리형이냐. 근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됐어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전망하세요? 일단 쇄신형 비대위일지 관리형 비대위일지 아주 그 당내에서 논의가 분분한데요. 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거는 정치인들에게만 중요한 거지 국민들에게는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누가 혁신의 선봉에 설지 또 혁신이 2달 먼저 될지 또 뒤에 될지 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온몸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각오가 돼 있느냐. 네. 그리고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느냐라는 것이 문제인데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상황인식을 보면은 그다지 위기의식이 느껴지지 않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솔직히 총선 이후 새누리당이 한 것은 새 원내대표 뽑은 것밖에 없거든요. 네. 반성도 보여주지 않고 혁신의 의지도 보여주지 않고 쇄신의 노력도 보여주지 않는다. 그래서는 저는 당이 존립 가치가 없다. 이렇게까지도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쇄신의 혁신의 핵심은 당의 개파 투쟁을 극복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은 그 차라리 새누리당은 그 보수 세력을 과감하게 재편하는 네. 방안도 생각을 해봐야지 않겠느냐. 그렇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문제 3부에서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에게 조금 이제 자세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은요, 김종인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 초선 당선인들에게
계파 정치로부터 거리를 두라 이런 조언을 했다고요? 네, 아주 유익한 충고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더불어민주당 123명 당선인 가운데 57명이 초선이죠. 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맞습니다. 김종인 대표 오늘 휴가 중인데도 초선 당선인들 워크숍에 나와서 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의 사람이다. 이런 말 절대로 듣지 마라. 아하. 자기가 확신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소신 있게 바라고 네. 공천 불이익을 받을 거 우려해가지고 뭐 할 말 못하는 그런 자세 버려라. 네. 이제 그런 정당 아니다. 뭐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우상호 원내대표도 초선 2년간은 특정 세력에 줄대지 마라. 네. 지금은 이 세력 저 세력 기웃거릴 때가 아니다. 아주 뼈아픈 충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아쉬운 거는요. 초선 의원이 57명인데 오늘 45명밖에 참석을 아하. 안 했고요. 네. 시작할 때는 29명밖에 아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원내대표분은 지각하지 마라 이렇게 초선 당선인들에게 네. 닥달했는데요. 네. 어저께 새누리당 당선인 총회에도 참석률이 참 저조했거든요. 네. 더불어민주당도 시작하기 전부터 초선 당선인들 반성문부터 쓰고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아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개원도 하기 전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1부 여기까지입니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